안녕하세요, 진갈버입니다. 11월도 벌써 중순에 접어들어 제법 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이맘때쯤부터 본격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동해와 냉해 그리고 저온순화를 통한 예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보았습니다. 평소에 식물을 키우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 들어보시고 알아두셨으면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알아야 될 부분만 쉽게 설명드리는 거라 부담 없이 봐주시면 될 듯 합니다. 오늘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식물의 종류와 생육 상태 그리고 저온의 환경 등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어서 우리가 가정의 환경에서 키우는 보편적인 식물을 토대로 준비된 내용임을 참고하시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정의 실내 가드닝을 할 경우에 추운 겨울에 냉해를 입었다는 말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동해를 입었다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 듯 합니다.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는 동해를 입을 정도로 기온이 잘 안 떨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용어가 냉해보다는 좀 더 생소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 듯 합니다. 그럼 우선 냉해와 동해 차이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사전적 의미를 보면 동해는 빙점 이하의 식물에서 나타나는 피해로서 그 세포가 결빙돼서 세포막이 파괴되거나 세포 내의 탈수 현상으로 인해서 식물이 고사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그냥 영하의 온도에서 얼어서 피해를 입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냉해의 경우에는 생육기간 동안 빙점 이상의 온도에서 나타나는 저온 피해인데, 심한 일교차나 아니면 0도씨 근처의 영상기온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차츰 세력이 떨어져서 고사하게 되는 피해를 말합니다. 이것도 원리를 설명하자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보면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해서 세포막의 물질이 굳어지게 되면서 호흡도 잘 안되고 뿌리에서 흡수를 제대로 못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동해는 영하의 온도에서의 피해이고 냉해는 영상의 0도씨 근처에서 주로 발생하는 피해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무난할 듯 합니다. 동해를 입은 경우에는 식물체 조직이 얼어서 파괴되면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반면에, 냉해는 조직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온도를 올려서 관리를 잘하면은 회복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특히나 가정의 베란다에서는 지금 시기에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한 경우에 냉해의 피해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참고로 야외에서 잘 발생하는 동해의 경우에는 탈수 증상이 심해져서 마치 소금에 절여놓은 것처럼 축 늘어져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눈으로 봤을 때 확연히 티가 나지만 대부분 베란다에서 잘 발생하는 냉해의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서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호야 겨울나기에서도 언급드린 부분인데, 대부분의 가정환경에서 키우는 식물은 15도씨 이상의 온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5도씨 이하부터는 저온 피해가 시작되는 온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키우시는 식물별로 특성을 좀 고려하셔서 따뜻한 실내에서 냉해 걱정 없이 겨울을 보내게 할 것인지, 아니면 5도씨 이하의 혹한의 베란다에서 겨울을 보낼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열대나 아열대의 관엽식물들은 베란다에 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키우는 일반적인 식물의 보편적인 생육 적정 온도는 15에서 25도씨 정도이고, 최저 온도는 5도씨 정도지만 실제 베란다에서 키워보면 0도씨까지도 잘 견뎌내고, 심지어 종류에 따라서 영하의 온도에서도 어느 정도 견뎌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같은 식물이 같은 저온의 환경이라도 차이가 있고, 또 작년에는 잘 견디던 것이 올해는 피해를 입는 그런 경험도 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우선 저온순화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듯 합니다. 이 용어가 좀 낯설게 들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가을이 되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가을에 일장이 짧아지면서 온도가 서서히 낮아지면 주변의 나무들이 생장을 멈추고 낙엽이 지면서 월동을 준비하곤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저온순화 과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온순화는 저온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인데, 저온순화가 된 식물은 체내의 탄수화물, 지방, 수용성 단백질을 축적해서 빙점을 낮춤으로써 세포가 동결되는 것을 방지해서 내한성을 가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빙점 이하에서도 동해를 입지 않게 됩니다. 반면 저온순화가 되지 않은 식물은 영하의 기온에 노출되면 동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식물이라도 저온순화의 유무에 따라서 피해를 입는 것과 입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동해나 냉해를 예방하는 방법과 피해를 입었을 때 좋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좋은 예방법은 너무도 당연한 적정한 온도 관리입니다. 대부분의 집에서 키우는 식물은 저온 처리 등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15도씨 이상의 따뜻한 실내에서 겨울을 나게 해주는 게 가장 좋지만, 실제 가정의 환경에서는 여러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부득이하게 서늘한 베란다에서 겨울을 나야 되는 경우라면 가을부터 베란다에 자리를 잡아서 서서히 저온순화 과정을 거치면서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 혹한에서도 어느 정도 잘 견뎌주고 겨울을 날 수 있게 됩니다. 이 저온순화에 앞서 한 가지 이야기 드릴 부분이, 우리가 흔히 가을부터 비료나 영양제를 줄여나가다가 겨울이 되면 완전히 끊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관행농법에서 수확기 때 저장성을 고려해서 하는 이야기인 경우가 많고, 또 그와는 크게 상관없는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는 혹한의 겨울을 나야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저온에 접어들 때까지는 평소에 꾸준하게 영양관리를 잘 해놓아야 식물 체내에 축적된 양분을 활용해서 혹한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저온순화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온대성 식물에서 효과가 좋지만, 열대 식물 같은 경우는 저온에서 바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식물의 특성을 고려해서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실수로 하시는 부분 중에 무의식적으로 겨울에 거실에 환기를 시킨다고 창문을 열어놓았다가 그 주변에 있는 식물들이 갑자기 찬바람을 맞게 돼서 냉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베란다의 경우도 환기를 위해 작은 문틈이라도 열어둔 경우에 그 주변에 직접적으로 찬바람을 맞지 않도록 식물을 두지 않는 것이 좋고, 부득이하게 공간의 부족으로 놓아야 된다면 추위에 상대적으로 잘 견디는 동백 같은 식물을 배치해주는 등 식물 배치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반이나 화분 받침 없이 베란다 바닥에 식물을 그냥 두는 경우에는 바닥에 냉기가 바로 올라와서 식물의 온도 자체를 떨어뜨려서 냉해를 입기 쉽기 때문에 냉기가 직접 화분에 전달되지 않도록 선반 위에 올려놓으시거나 좀 높은 화분 받침 등을 이용해서 바닥과의 거리를 좀 두시는 게 좋습니다. 베란다 온도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떨어지는 경우라면 화분을 에어캡 등으로 감싸주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온이 확 떨어지는 야간에는 신문지나 비닐을 좀 덮어주시는 것도 찬 공기의 대류 현상에 식물이 직접 닿아서 체감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을 막아줘서 무방비 상태로 두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운 베란다에서 난방기를 켜주는 경우도 있는데, 앞서 저온순화를 설명드렸지만 난방기를 켜시려면 적정 온도 범위에서 항상 일정하게 계속 켜주시고,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습도 관리에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난방기도 춥다고 무조건 사용하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춥다고 껐다 켰다를 반복하고 온도를 불규칙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은 오히려 냉해를 더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난방기를 사용하실 경우에 겨울에 일정 수준으로 규칙적으로 잘 관리해서 켜주실 게 아니라면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식물이 저온을 거쳐야 개화가 되는 종류들도 함께 있는 경우라면 좀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방기와 더불어서 겨울철에 습도 유지를 위해 공중분무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것은 저녁 시간에 베란다에서 하게 되면 밤에 기온이 떨어져서 그것도 냉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베란다에서는 가급적 물 스프레이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너무 건조하다면은 가습기를 이용해 주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실내에서도 건조한 환경에서는 물 스프레이가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적정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습기를 켜주시는 게 나은 방법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베란다에서 냉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안타깝지만 냉해든 동해든 피해를 입고 나면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는 똑부러지게 무언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주면서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게 기다려보는 방법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 방법이, 우선 피해를 입은 식물을 갑자기 따뜻한 곳으로 옮기게 되면 다시 한번 온도 충격을 받게 돼서 상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서서히 온도에 적응시키면서 점점 따뜻한 곳으로 옮겨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베란다에서 냉해를 입었다면 바로 거실로 들여놓지 마시고 집안의 거실과 베란다의 중간 정도 온도가 있을 법한 장소를 차지해서 하루 이틀 정도 놓아두셨다가 거실로 옮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빛보다는 온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빛은 없어도 온도가 맞는 곳이라면 잠시 두는 것도 나은 선택입니다. 따뜻한 거실로 옮겨 놓으신 다음에 잎이나 줄기 등 피해를 입은 부분과 아직 살아있는 부분을 좀 더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보면서 너무 손상이 많이 되어서 살아나기 어려운 부분은 좀 제거를 해줘서 그 부분이 따뜻한 온도에서 썩어 들어가면서 기존에 살아있던 조직을 감염시키지 않도록 깨끗이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다 잘라버리지 마시고 여유를 갖고 지켜봐가면서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려가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나무 종류인 목분류 같은 경우는 잎이 다 떨어졌더라도 나무 줄기를 살짝 긁어봐서 녹색을 띠면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냉해를 입은 식물의 물주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냉해 피해를 입어서 회복 과정에서 과습으로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냉해를 입은 식물을 바로 물을 주게 되면 냉해로 세포 조직이 손상돼서 수분 흡수를 제대로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과습으로 뿌리까지 썩게 돼서 영영 살아날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물은 어느 정도 따뜻한 기온에서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화분의 흙이 손가락 2마디 정도 충분히 말랐을 때 너무 차갑지 않은 물을 흠뻑 주시면 되고, 따뜻한 실내에서 정상적으로 관리하시면서 물올림을 해주면서 회복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베란다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물마름 속도가 평소보다 느려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저온에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물을 좀 더 말리듯 관리해줘야 저온에서 무사히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식물의 상태가 약간 시든 듯 보인다고 무조건 물부터 주지 마시고 꼭 화분 표면의 흙마름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주셔야 됩니다. 그 기준이 베란다 온도가 5도씨 이하로 떨어져서 0도씨에 가까울 때는 물을 가급적 주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두시는 게 좋고, 기온이 올라가면 그때 다시 정상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데 좀 번거롭더라도 화분 표면의 물마름 상태를 확인하시고 상태를 봐서 손가락 2마디 정도 말랐을 때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물을 너무 말려서 말라 죽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해를 잘 입을 수 있는 시기가 요즘같이 저온 순화가 덜 된 상태에서 갑자기 밤 기온이 내려가는 시기에 잘 생기기도 하지만 겨울을 거의 다 나고 꽃샘추위가 찾아올 무렵에도 잘 생깁니다. 특히 이 무렵에는 우리가 흔히 키우는 아열대나 열대 관엽식물들은 봄이 돼서 날씨가 풀린다 해서 베란다에 갑자기 내놓다 보면은 무방비 상태에서 꽃샘추위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베란다에서 겨울을 보내다가 따뜻한 거실로 들여놓게 되면 저온순화가 되었다고 해도 실내의 따뜻한 환경에서 며칠 지내다 보면 저온순화된 것이 마치 봄이 온 것처럼 원래대로 돌아가게 돼서 이것을 다시 베란다로 옮겨놓게 되면 이 역시 냉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실내에 들여놓은 화분은 그냥 실내에서 계속 키우시는 게 좋고, 늘 이야기 드리지만 화분은 자리를 자주 옮기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동해와 냉해 그리고 저온순화를 통한 냉해 예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감기가 아직 다 낫지 않아서 오늘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았는데 여러분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